18장 2절 2차 충분 조건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절에서 1차 필요 조건과 2차 필요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이 절에서는 2차 충분 조건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에서는 1차 필요 충분 조건을 공부하도록 하죠. 자, 우선 2차 충분 조건을 공부할 때 우리의 주된 학습 주제는 Rn 공간상에서 정의되는 벡터 함수에 대한 2차 충분 조건을 이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n변수 함수에 대한 충분 조건을 바로 공부하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있죠. 왜냐하면 구조 자체를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해하기 쉽게 1변수 함수에다가 2차 충분 조건을 적용을 한 뒤에 이 원리를 그대로 n변수 함수에다가도 적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2차 충분 조건을 공부할 때 주어진 함수는 오목함수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다룹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단원은 제약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의 극대와 극소를 공부하는 단원입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곡면 자체가 곡선 또는 곡면이 오목함수인 경우 또는 볼록함수인 경우를 염두에 두고 이 이론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2차 충분 조건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어진 1변수 함수가 즉 평면상의 그래프가 오목함수였다라는 전제 조건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서도 이와 같은 내용을 학습을 했었죠. 자, 이런 오목함수라면 그러면 정역 안에 있는 한 점, 그 점을 x스타로 놓겠습니다. x스타에서 당연히 이 함수는 극대값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극대가 유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함수 fx가 x스타에서 유일한 극대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은 그 점에서 f'이 제로이고 즉 수평 접선을 가져야 되고 그 점에서 f2'이 음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전에서 2차 필요 조건은 여기가 등호가 들어가 있었어요. 극대가 되면 이러이러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자, 지금은 충분 조건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등호는 빠져 있습니다. 부등호예요. 이것이 앞에서 배웠던 거하고 차이점입니다. 자, 우리는 2차 충분 조건을 공부하려는 게 목적이니까 이걸 증명할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요 다음 절에서 공부합니다. 자, 그래서 f2'x 스타가 0보다 작으면 그러면은 극대를 갖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테일러 정리를 이계도함수에다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죠. 왜냐하면 앞에 조건하고 똑같거든요. 1차 및 2차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에다가 테일러 정리를 적용합니다. 앞전에 증명했던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테일러 정리에 의하여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할 거예요. fx 마이너스 fx 스타는 자, 여기는 x 마이너스 x 스타 그리고 f 프라임 x 스타 그리고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1이고 여기는 x 마이너스 x 스타의 전체 제곱 그리고 f2 프라임 앞에서 우리가 다 이거 앞줄에서 설명했었던 것처럼 세타 그리고 x 마이너스 x 스타 자, 이제 이렇게 되도록 하는 그러한 값이 존재합니다. 여기서 단 세타는 0과 1 사이에 있는 값입니다. 이미 이런 값이 존재한다는 것은 이미 18장 1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자, 지금은 앞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첫 번째 조건에 보면 f'(x 스타가 0이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요 값이 0이에요. 자,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은 주어진 식은 fx 마이너스 fx 스타는 이퀄 2 팩토리얼 분의 1이고요. x 마이너스 x 스타 제곱 f2 프라임 x 스타 세타 x 마이너스 x 스타 이와 같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변을 보면은 이건 제곱이니까 당연히 x하고 x 스타가 서로 다른 점이라면은 이 값은 0보다 큽니다. 이제 이 값의 부호에 따라서 이 값의 부호가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우리는 f2'이 0보다 작다라는 이 가정을 생각해 볼까요? f2' x 스타가 0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전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증명했었거든요. 자, 이계도함수가 연속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으니까 f2'x가 연속이므로 우리는 f2'x 자, 여기에서 f2'x가 0보다 작도록 하는 이것을 만족하는 적당한 어떤 구간이 존재합니다.
적당한 구간, 그것을 x-x 스타, 이것이 델타보다 작은 이런 구간이, 델타 구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 구간 안에, 이 점은 이 구간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도 배웠었죠. 자, 여기가 x였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x 스타, 세타, 그리고 x-x 스타는 바로 여기쯤에 있는 점이에요. 이 점의 위치가 x 스타 더하기 세타, x-x 스타라는 것을 이미 앞 시간에서도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델타 구간은 이 구간을 말하는데요. 보다시피 이 구간이 델타 구간인데, 이 x 스타 더하기 세타, x-x 스타는 이 델타 구간 안에 있는 점이잖아요. 델타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f2'이 음수가 될 수 있다라고 말했었으니까, 이 구간 안에 있는 점, 이 주황색 밑줄처럼 이 점도 이 구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는 f2'이 0보다 작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가정으로부터 이렇게 왔거든요. 자, 이제 따라서 f2' x 스타 더하기 세타 x-x 스타는 0보다 작습니다. 이것이 0보다 작으니까, 이건 양이었었죠. 이건 음이었었으니까 전체가 음수예요. 그래서 우변이 음수니까 당연히 좌변도 음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 마이너스 fx 스타, 이것이 0보다 작고요. 이 말은 fx 스타가 근처에 있는 다른 점에서 함수값보다 더 크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점에서 극대를 갖는 게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수 f는 x 스타라는 점에서 극대를 갖는 게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일변수 함수인 경우에 이제 유일한 극대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이 정리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정리하고 대응이 되는 쌍대 정리로서 우리는 극소라는 말로 바꾸게 되면은 첫 번째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0보다 크다는 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극소화되면, 왜냐하면 증명 흐름도 마찬가지예요. f2'이 양수라면 f2' 역시 연속이라 얘기를 했었으니까 f2'이 0보다 크게 되는 적당한 구간이 존재할 것이고, 얘는 그 구간 안에 있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 안에 있는 모든 x에서 f2'이 양수가 되면 얘도 양수가 돼요. 얘는 양수고, 곱한 것이 양수니까, 우변 양수니까 좌변 양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넘기면 이게 제일 작잖아요. 그래서 유일한 극소화되는 것이 맞다는 것도 동일하게 증명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변수 함수일 때 유일한 극대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아이디어를 자연스럽게 Rn 공간으로 확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는 조금 전에 구두로 설명했던 극대라는 용어를 극소라는 말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0보다 작다는 말이 0보다 크다는 말로 바뀐다는 것 조금 전에 설명했고, 지금 흐름상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n변수 함수로 확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n 공간상에서 이 n변수 함수에 대해서, 자, 연속인 1차 및 2차 편도함수를 모두 갖고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제 이 n변수 함수가 x 스타라는 점에서 유일한 극대를 갖는다라는 얘기예요. 유일한 극대를 가질 충분 조건은, 자, 델 F가 0. 이건 앞절에서도 우리가 1차 필요 조건, 2차 필요 조건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과 똑같죠. 델 F가 0이라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0보다 작아요. 자, 앞에서 2차 필요 조건은 0보다 작거나 같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0보다 작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증명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앞에서 했던 거와 별반 차이가 없는데요. 자, 우리는 앞에서 했던 것처럼 적당한 입시는 보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앞에서 표시했던 것처럼 x 스타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입시론이 되는 어떤 Rn 공간상에서의 보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사실 Rn 공간은 추상적인 공간이니까 그림을 그릴 수는 없지만 R3 공간으로 축소시켜서 그림을 그려본다면은, 자, 이제 공간상에서 볼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가 x 스타라는 점이고요. 자, 이제 반지름은 입시론이 되는 이런 게 바로 볼이에요. 자, 이제 입시론 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심은 x 스타이고, 그리고 이제 반지름은 입시론이 되는 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볼 안에 있는 어떤 한 벡터를 x라 놓겠습니다. 자, 우리는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 벡터를 표시할 때 이 x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으로서 x 스타 더하기 t h, 여기에서 t는 원래는 이미 실수인데 이 볼 안에 들어오는 적당한 실수를 말합니다. 자, 그리고 h는 방향 벡터를 나타내고요. 자, 그래서 x가 이 볼 안에 있는 x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볼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벡터를 x라 놓겠습니다. 저자에 따라서 이 볼을, 이건 n은 네이버우드라는 말의 약자를 쓴 건데요. 볼이라는 경우 말 그대로 이렇게 쓰는 저자분들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책을 다양하게 참고를 할 때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이제 이 기호하고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볼의 이니셜을 따온 거고요. 이건 네이버우드의 이니셜을 따서 표시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입술은 볼 안에 들어있는 임의의 벡터 x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앞절에서 증명했던 것과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는 이제 보다시피 극대가 되려면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극대가 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식을 이걸 지금 보이려고 하거든요. fx가 자, 이렇게 되면은 얘가 극대화 되잖아요. 이거는 앞에서 증명했던 흐름하고 똑같습니다. 얘가 이거와 같죠. 그러니까 x 스타 플러스 t h, 자, 이렇게 되면 x 스타가 극대화 된다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얘도 자, 벡터의 성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표시한다면 x1 스타 더하기 th1이 제1성분, x2 스타 더하기 th2가 제2성분 이렇게 돼 있어요. xn 스타 더하기 thn, 자, 이와 같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1 스타, x2 스타, xn 스타 이와 같이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요런 관계를 보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건 이제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값보다는 이 값이 더 크다. 그래서 극대를 갖는다는 것을 보일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거임을 보이자는 얘기예요. 이거임을 이렇게 동치니까 이거임을 보이자는 얘기예요. 이거임을 보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필요 조건을 한 거는 뭐냐면은 fx 스타가 극대를 갖게 되면 이러이러하다라는 얘기였고요. 지금은 이게 성립하면 극대를 갖는다라는 말을 증명하려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부등식을 보이기만 하면 증명이 끝납니다. fx 스타가 극대를 갖는 게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여기부터 출발하도록 하죠. 자, 이제 이 fx1 스타 더하기 th1 xn 스타 thn, 자, 여기에서 앞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x 이 벡터는 어차피 입술은 볼을 결정할 때 x 스타는 고정된 어떤 한 벡터예요. 공간상의 R은 공간상의 벡터이고요. h도 방향을 결정하는 벡터인데요. 자, 이제 이 볼 안에 있는 벡터는 무수히 많은데요. 어찌됐든 간에 x가 하나 결정되는 순간에 그쪽 방향으로의 방향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하기 때문에 이 h라는 벡터도 상수 벡터가 돼요. 즉 x라는 벡터를 하나 정해 놓으면 보라색 x를 정하든 파란색 x를 정하든 간에 이 볼 안에서 벡터를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그 방향으로의 h 벡터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잘 보면은 x 벡터도 하나의 고정된 벡터고 h 벡터도 이 x 벡터가 결정되는 순간은 고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변수는 t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얘를 앞절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GT라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F X 스타 더하기 T H가 이렇게 써야겠군요. F가 이렇게 씁니다. F가 X 스타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얘기는 가지려면 얘를 이렇게 놨었으니까요. 이 G가 T 이퀄 0에서 극대를 가지면 되잖아요. 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다변수 함수를 이제 t에 관한 일변수 함수로 바꿔서 생각하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f가 x스타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얘기는 g가 t 이퀄 0에서 극대를 갖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되는 순간에 얘는 일변수 함수가 됐죠. 자, 우리 조금 전에 일변수 함수의 충분 조건을 배웠었잖아요. 바로 일변수 함수에서 극대를 갖게 되는 충분 조건은 1궤도 함수가 0이고 2궤도 함수가 0보다 작으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따라서 이 g를 일변수 함수니까 방금 전에 증명했던 요 정리, 첫 번째 정리를 이용해서 계산해 보면 이제 충분 조건으로 두 가지 g 프라임 그리고 t가 0이니까 0이고 그리고 g2 프라임 0보다 작으면 이 g는 바로 t 이퀄 0에서 극대를 갖습니다. 이 말은 곧 f가 x스타에서 극대를 갖는다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g'0가 0이고 g2' 0가 0보다 작으면 된다는 것을 이용하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앞절에서 18장 1절에서 이런 말의 의미가 다음과 같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이 첫 번째 g'0로부터 델f가 0가 된다는 걸 이미 앞절에 증명했던 것을 그냥 활용만 하겠습니다. 델f가 0가 되면 된다라는 것을 이미 배웠었고요. 델f가 0. 자, 그리고 g2' 0보다 작다는 얘기는 바로 h, 요거는 h' 그리고 얘가 0보다 작으면 되잖아요. 요 2차 형식, 여기서 얘는 헤시안 행렬로서 이계 편도 함수들을 성분으로 갖는 헤시안 행렬을 말합니다. 얘가 0보다 작으면 됩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곧 뭐와 또 동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H1의 행렬식이 0보다 작고 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H2 행렬식이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쭉 가서 맨 마지막은 마이너스 1의 n승 그리고 HN의 행렬식이 0보다 크면 되잖아요. 이걸 만족하는 거와 동치입니다. 이걸 만족하거나 이 말의 의미가 이제 다변수 함수로 바꿔놓으면 이 말과 동치예요. 그래서 이제 앞절에서도 증명했던 필요조건에서 증명했던 원리와 똑같기 때문에 따로 얘는 2궤도 함수하고 1궤도 함수를 따로 계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거 왜 이렇게 되나 싶은 것이 이제 궁금한 학생들은 앞절의 증명 과정에 선생님이 증명을 했으니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델f가 0 그리고 요 2차 형식이 0보다 작으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를 증명해도 됩니다라는 얘기예요. 선도주 소행렬식이 이렇게 양이 번갈아가면서 나온다는 것을 보이는 것도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미분을 이용한 것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이 Rn 공간상에서 유일한 극대를 갖기 위한 충분 조건은 이 두 가지를 만족한다는 것을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이 명제를 유일한 극소화 되기 위한 충분 조건으로 바꿔서 표현해 보려고 하는데요. 유일한 극소화되는 것은 여전히 첫 번째 델f가 0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게 0보다 크면 됩니다. 따라서 이제 이 선도주 소행렬식은 전부 다 양수가 되기만 하면 돼요. 예, 전부 다 양수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걸 요약해 놓은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유일한 극수가 되기 위한 충분 조건. 다시 말해서 이걸 사용한다는 얘기는 유일한 극대가 되는 이걸 사용하는 것은 이 공면 자체가 오목한 공면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 공면 자체가 볼록한 공면이었다는 것을 염두에 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한 극소를 갖기 위한 충분 조건은 델f가 0이고 자, 이와 같은 이차형식의 모양이 양수가 되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도주 소행렬식이 모두 다 양수가 되는 것을 확인하면 충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2차 충분 조건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이와 관련된 예문들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예문을 살펴보기 앞서서 한 가지 더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가 이걸 다루는 과정에서 때에 따라서는 이 안정점이 나올 때가 있어요. 뭐냐면은 델f는 0가 되는데 이 h가 부정부호일 경우예요. 다시 말해서 부호를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 자,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거는 이렇게 부호를 결정했죠. 요 2차 형식이 양이면은 극소, 그 다음에 이렇게 음이면 극대 이렇게 되는데 이 h라는 벡터의 선택에 따라서 요 2차 형식이 부호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제 부정부호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바로 이 가운데 껴있는 요 헤시안 행렬도 역시 같은 용어를 붙인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이제
음의 정보를 갖는 행렬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정보호형 행렬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양정보호형 행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양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요 해시하는 행렬에 대해서 이 H라는 요 벡터의 선택에 따라서 답이 부호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될 때는 이 2차 형식은 부정부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이 다변수 함수상에서 그런 점이 나타난다면 이런 점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닌 그런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안장점이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들 포인트는 보는 각도에 따라서 극대가 되기도 하고 극소가 돼서 판단할 수 없는 상태를 통틀어서 안장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재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죠. 마치 말 안장점 같이 생긴 그 점이 바로 새들 포인트입니다. 자, 그림을 그려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 새들 포인트는 다변수 함수의 공면을 다루는 와중에서 자,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다고 볼게요. 자, 이런 모양이 있는데요. 잘 보다시피 자, 여기가 x1축, 여기가 x2축, 여기가 x3축이라 보겠습니다. 또는 이제 xyz라 봐도 돼요. 자, 이제 얘는 정면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이렇게, 즉 정면에서 바라보면 x2, x3 평면을 바라본다면은 여기가 x2, x3예요. 이때 곡면이 이렇게 정면에서 바라보면 이 곡선이 이렇게 보이죠. 그러면 이 곡선 입장에서 본다면 이 보라색 곡선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당연히 극소화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x2 좌표축에서 바라봐요. 이쪽에서 바라봤다라 볼게요. 그리기 좋게. 그럼 여기가 x1축, 여기가 x3축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은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되잖아요. 이렇게 아치형 모양의 이렇게 터널이니까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따라서 자, 음의 x2축에서 바라본다면은 x1, x3 평면상에서는 곡선이 이렇게만 보입니다. 얘네들은 이렇게 아치형 모양으로 되어 있으니까 절단을 했다고 가정하면 이렇게 얘를 이렇게 절단한 것을 바라본 게 이거고요. 얘를 이렇게 절단한 걸 바라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요 점은 사실상 포개 놓으면 같은 요 점이 되는데요. 자,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극소화되고요. 이쪽에서 바라보면 극대화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얘는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는 뭐라 얘기를 하냐면 새들 포인트라 얘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말 안장처럼 생겼다 해서 안장점이라 얘기를 합니다. 안장점이에요. 안정점하고 달라요. 안정점은 말 그대로 안정적이다, 스테이블하다라고 말하는데 얘는 안정점이 아니라 안장이에요. 안장. 아시겠죠? 안장점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2차 형식의 부호를 결정하지 못하는 형태가 벌어진다면은, 즉 이 H의 부호가 결정되지 않는 부정부호형 행렬이 된다면은 그때는 새들 포인트라고 말하겠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림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이런 모양과 조금 다른 모양은 교재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점을 새들 포인트를 한다는 것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충분 조건을 다룰 때 델F가 0이면서 요 2차 형식의 부호가 양, 그러면 극소예요. 그 다음에 델F가 0이면서 2차 형식의 부호가 그러면 극대가 되는데, 델F는 0이 되는데 얘 부호를 결정할 수 없다면은 H 벡터의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면은 그때는 안장점이라 말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용어 뜻 알 수 있겠죠? 예제 2번의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같은 3변수 함수의 극치를 구하시오라는 얘기예요. 극치를 구하는 얘기는 극값을 모두 조사를 해보라 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는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다변수 함수의 극값을 조사하기 위한 충분 조건으로서 델F가 제로이고, 그리고 2차 형식이 음이면 극대, 2차 형식이 양이면 극소, 그리고 델F는 0이지만 2차 형식의 양도 음도 아니면은 그럴 경우에는 안장점을 갖는다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다변수 함수의 극치를 구하려면 먼저 우리가 델F가 0이 되는 것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델F를 계산하도록 하죠. 자, 이제 F를 X에 대해서, X1에 대해서 번호 붙입시다. F1 두 번째 변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요. 자, 이제 이들이 다 제로가 되는 것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F1이 제로가 되고 F2가 제로가 되고 F3가 제로가 되면 되잖아요. 행렬의 상등관계로부터 그러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끼리 같으면 되니까 바로 연립해서 풀도록 할게요. 자, F를 자, X1에 대해서 첫 번째 변수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16 마이너스 8X1 이것이 0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X2에 대해서 그럼 24 마이너스 6X2 이퀄 제로가 되고요. X3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마이너스 2X3 이퀄 제로 이와 같이 됩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델F가 0이 되는 점들을 다 찾아보니까 그 임계점은 X1, X2, X3예요. 자, 이것이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X1, 이 X 스타라는 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이 임계점을 계산해 보니까 X1은 2가 되고 X2는 4, 그리고 X3가 0이었었군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이제 임계점일 뿐이에요.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는 이 델F를 계산했을 때 0이 되는 점을 구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해시안 행렬을 계산합니다. 해시안 행렬을 계산한 것이 양수면 극소, 해시안 행렬을 계산한 것이 음수가 되면 극대예요. 자, 그래서 그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시안 행렬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F11, F12, F13 등을 다 구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F1, 이게 F2, F3예요. F11을 계산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8, F12를 계산합니다. 얘를 1,2를 계산하니까 제로, F13 제로입니다. F21을 계산하죠. F21 제로고요. F22를 계산하죠. F22는 마이너스 6입니다. F23를 계산하죠. 제로. 그리고 F31 제로, F32 제로, F33를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2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요 순서대로 이제 해시안 값을 계산하면 돼요. 자, 우리는 주어진 행렬을 계산해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8, 0, 0, 0, 마이너스 6, 0, 0, 0, 마이너스 2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앞에서 뭘 배운 적이 있었냐면은 이렇게 선도, 주, 소 행렬식을 부를 다 조사해서 이들의 부가 모두 양수가 나오게 되면은 극소가 되고요. 이 임계점에서. 그리고 얘네들을 다 계산할 때 음양이 번갈아가면서 나오게 되면 극대가 된다는 것을 살펴봤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얘네들의 선도, 주, 소 행렬식의 값들을 하나하나 다 계산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이 햇새의 행렬은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H1의 행렬식을 계산하니까 성분 자체요. 1x1 매트릭스에 대한 행렬식은 성분 자체를 쓰면 돼요. 그리고 H2 행렬식은 요거는 자, 요거의 행렬식을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사르스 방법으로 계산하니까 양수가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3의 행렬식입니다. H3 행렬식은 H 자체 행렬식 값과 같습니다. 자, 이제 대각 행렬의 행렬식은 주 대각 성분을 곱한 것과 같아요. 마이너스를 3번 곱하니까 음수예요. 자, 이제 우리는 보다시피 얘는 음수가 됐고요. 자, H1의 행렬식 음수, H2 행렬식 양수, H3의 행렬식 음수, 양,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나왔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이 점에서, 왜냐면 이거는 이 점을 대입하기도 전에 이미 값이 다 이렇게 상수로 나왔으니까 이 점을 대입해도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점에서 이걸 이제 앞에서 했던 것대로 한다면 X 스타라 놓겠습니다. 이 3변수 함수 F는 이 X 스타, 즉 이 벡터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극대값이 얼마인지는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할까요? F, 자, 여기에 2, 4, 0을 다 대입합니다. 여기다 2, 4, 0을 다 대입할 거예요. 극대를 갖는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자, 이제 2, 4, 0을 대입하니까 X3 0이고요. 자, 여기다 2를 대입하니까 32, 그 다음에 여기다 4를 곱하죠. 4, 4, 16, 2, 4, 8, 96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X1은 2, 2는 4, 4, 4, 16. 맞죠? 2는 4, 4, 4, 16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X2가 4예요. 4, 4, 16의 3배예요. 3, 6, 18, 48, 마이너스 48이 같이 됩니다. 자, 이제 얘네들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는 이건 16이 나오죠. 또 이렇게 계산하니까 48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4, 5, 64가 되는군요. 그래서 얘가 64가 나옵니다. 극대값
64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문제 어떻게 풀고 있는지 알 수 있겠죠? 자, 조금 전에 배웠던 이 충분 조건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델F가 다변수 함수가 주어지면 델F가 0이 되는 점을 모두 다 찾고요. 이런 점이 바로 임계점에 해당되고요. 그런 다음에 이와 같은 헤스의 행렬을 계산합니다. 헤시안 행렬을. 그런 다음에 이렇게 선도, 주, 소 행렬식의 부호를 하나하나 다 조사를 해서 이렇게 음양이 번갈아가면서 나오면 극대, 그리고 다 양이 나오면 극소, 이렇게 판단하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예제 3번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살펴봤던 건 다항함수로 주어져 있던 문제라면은, 자, 이제는 지수함수하고 로그함수가 들어있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하는 요령은 똑같습니다. 자, 변수가 두 개네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사용하도록 하죠. 자, 변수가 두 개이니까 요 두 개의 델F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어요. F1, F2. 자, 이것이 제로가 되는 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F를 첫 번째 변수 X1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고변환 미분법을 써야 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합니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죠. 얘를 X1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진수의 역수, 진수 다시 미분하니까 이거예요. 그러니까 X1 곱하기 X1분의 1이니까 그건 1이죠. 약분하니까.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0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F2를 계산합니다. 두 번째 변수는 이거예요.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 나오고요. 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2배 X2 이렇게 됐고 이것이 0이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얘를 넘겨서 계산해 보면 따로 계산한다면 쓸까요? 자, 이제 넘기고 밑에 2를 취할 거예요. 자, 이제 X1은 2의 마이너스 1승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 계산하는 방법 알죠? 마이너스 1 넘어가고요. 밑에 2를 취하니까 좌변은 X1만 남고 우변은 2의 마이너스 1승이 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지수함수는 절대 0이 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이 0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X2가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X스타라고 표시했던, 우리 앞에서 이론을 설명할 때 X스타라고 표시했던 점은 바로 X1, X2 얘네들이 2의 마이너스 1승 0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임계점은 이렇게 해서 구해졌습니다. 자, 앞서 했던 것처럼 이계 편도함수를 모두 다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시안 행렬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헤시안 행렬에 대해서 선도, 주, 소 행렬식을 계산해서 부호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가 F1이고 얘가 F2였었습니다. F11을 계산합니다. 얘를 미분하니까 X1의 역수가 되고요. 한 번 미분한 걸 또 미분한 거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F12를 계산하면 이거 제로고요. F21을 계산해도 제로, F22를 계산합니다. F22. 자, 이제 요거 고변환 미분법을 또 써야 되죠. 앞에 거 미분하고 따로 계산한 다음에 쓸게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곱하고 플러스 앞에 거 곱하고 뒤에 거 미분하는데요. 지수 미분하면 자기 자신이고 지수를 다시 미분하니까 이거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얘를 공통으로 보고 묶어내니까 2 더하기 4x2의 제곱 그리고 2의 x2의 제곱이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따라서 헤시안 행렬을 계산해 보니까 x1분의 1, 0, 0 여기는 2 더하기 4x2의 제곱 2의 x2의 제곱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앞서 다뤘던 예문은 이 헤시안 행렬의 구성성분이 모두 다 상수였기 때문에 굳이 이 임계점들을 대입하지 않아도 판단이 됐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렇게 함수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요 값을 대입을 해야 돼요. 2의 마이너스 1승 0을 다 대입해서 행렬의 모양을 다시 계산해 보면은 2의 역수란 얘기잖아요. x1이. 그러니까 2의 역수니까 다시 2가 되는군요. 0이 됐습니다. x2가 0이에요. 그러니까 요 2. x2가 0이니까 2, 0, 1 이것만 남는군요.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이제 h1의 행렬식을 계산합니다. h1은 2예요. 2 자체가 2.78이니까 양수예요. 자, 그 다음에 h2의 행렬식을 계산합니다. h2의 행렬식이 곧 h의 행렬식과 같습니다. 자, 이거 전체 행렬식인데 대각행렬 행렬식은 주대각선 성분을 곱한 거와 같죠. 자, 두 개 곱하니까 2가 돼서 양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 선도, 주, 소 행렬식의 값들을 다 계산해 보니까 얘도 양수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함수 f는 바로 요 임계점 2의 마이너스 1승, 제로에서 자, 이제 이렇게 계산한 것은 바로 2차 형식이
다 양수란 얘기니까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값도 직접 구해야 돼요. 극7 값을 구하라는 얘기였었으니까요. 그래서 2의 마이너스 1승과 0을 대입해 보도록 하지요. 자,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합니다. 2의 마이너스 1승을 대입하니까 얘가 2의 마이너스 1승이고 로그 2의 마이너스 1승 진수의 거듭자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니까 이거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x2가 0이니까 2영승 1이에요. 요거네요. 그래서 이게 극소값이었었군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승 플러스 1이 극소값을 나타내고 있었네요. 값도 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점에서 극소가 되는지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이런 것들도 다 시험에 나오면은 다 이렇게 표현을 해 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어서 예제 4번의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비슷한 문제예요. 극7을 구하시라는 얘기인데요. 자, 동일한 문제니까 한번 또 해볼까요? 델 F가 여기 되는 것을 찾도록 하죠. F1, F2 이것이 성분이 두 개밖에 없어요. 자, 이제 이렇게 됐고요. 자, F를 첫 번째 변수 x1에 대해서 편미를 하니까 2배 x1 마이너스 1 이것이 0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 x2 플러스 1 이퀄 0이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이제 x 스타라고 했던 임계점은 x1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이에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점을 찾아보면은 x1은 2분의 1, x2도 2분의 1이네요.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이계 편도함수들을 다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요령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얘네들을 x1에 대해서 한 번 더 편미하면 2가 나오고요. x2가 없으니까 0이에요. 여기는 x1이 없으니까 얘를 x1에 대해서 편미하면 0, x2에 대해서 편미하니까 마이너스 2 같이 됐습니다. 해시한 행렬은 0, 2, 0, 0,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거 다 상수가 나왔으니까 굳이 뭐 값을 대입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아도 되겠죠. 바로 H1 선도주 소행렬식을 하나하나 부호를 따져보도록 하죠. 얘는 2가 나왔으니까 양수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2의 행렬식을 계산해 보니까 자, 이거는 H의 행렬식과 같거든요. 이 전체 행렬식을 계산하니까 음수가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부호가 바뀌면 안 돼요. 아시겠죠? 얘처럼 모두 양수가 나오면 극소가 되고요. 처음에는 음부터 나와야 돼요. 양 이렇게 나올 경우에는 그때는 극대가 돼요. 그런데 얘처럼 얘가 양인데 얘가 음이 돼버리면은 이렇게 되는 경우라면은 얘는 안정점이 돼버립니다. 극대도 아니고 극소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얘네들은 극치를 구하시라는 얘기인데 극값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면 되고요. 대신 2분의 1, 2분의 1에서는 안장점을 갖는다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뭐 점이니까 좌표를 써서 표시해야 돼요. 자, 이제 2분의 1, 2분의 1. 자, 이것을 세 번째 성분을 x3라고 표시한다면은 그냥 Z라 놓을까요? 그러면 이제 여기다 Z좌표를 써야 돼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것은 생략하도록 하죠. 아, 이거 맞아 할까요? 2분의 1, 2분의 1 대입하면 2분의 1 제곱 2분의 1 이거 지워지는군요. 2분의 1, 이거 다 지워져서 0이네요. 그 안정점을 갖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제 4번은 극값은 존재하지 않고 2분의 1, 2분의 1이라는 점에서 안장점을 이제 점이라고 했으니까 좌표를 표시한 거예요. 아시겠죠? 안장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때 주의하세요. 이게 음이고 양이 될 때 극대가 되고요. 이렇게 돼서 부가 반대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 극대도 극소도 아닌 점이란 뜻이에요. 대신 이제 안장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예제 5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좀 복잡한 형태의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는 이제 통계학을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통계를 공부하다 보면 이런 형태가 있는데요. 자, 이제 얘를 극대화시키는 알파하고 베타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정규분포랑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얘를 잘 보면 이 알파라는 문자와 베타라는 문자 두 개의 문자만의 함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상수예요. 자, 그래서 알파하고 베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변수인데요. 얘를 극대화시키는 알파 베타를 구해보세요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 변수 함수가 정말로 극대값을 갖는지를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되는 알파 베타의 점의 좌표도 구하도록 하죠. 너무 복잡하게 생겼잖아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식이 복잡할 때는 미분을 바로 하지 않고
로그를 취해서 미분한다는 것을 앞에서 배웠었죠. 그래서 로그 미분법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양변에 로그를 취하도록 하죠. ln 로그를 취합니다. 2파이에 시그마의 제곱에 여기 2분의 n승 분의 1이고 익스포넨셜은 이 2의 여기 지수 부분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보통 이제 지수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2의 네모가 너무 복잡하면은 exp 네모 이렇게 씁니다. 같은 말로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수로 이제 알아보기 쉽게 다시 바꿔서 보면 이런 말이에요. 2의 시그마의 제곱분의 1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i의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그리고 베타 xi의 전체 제곱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지수 부분이 복잡하기 때문에 옆으로 내려 쓰려고 이렇게 익스포넨셜이라는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한 것뿐입니다. 자, 이제 로그를 취했을 때요. 진수의 곱은 로그 더하기 로그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그 원리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의 곱은 로그 더하기 로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로그 2파이 시그마의 제곱에 2분의 n승 분의 1이고요. 플러스 그 다음에 로그 2의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 자, 이와 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그의 성질을 사용하도록 하죠. 자, 여기 잘 보면 이거의 역수는 이거의 마이너스 승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로그 2파이 시그마의 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n승이라는 얘기와도 같은 말이에요. 역수란 뜻은 이렇게 이거의 2분의 n승분의 1은 이거의 마이너스 2분의 n승인데 진수의 거듭조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가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분의 n승 이렇게 내려 쓴 것과 같고요. 진수의 거듭조 곱은 로그 앞에 배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 시그마의 제곱분의 1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ln 2가 붙는데 밑과 진수 같은 로그는 1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굳이 다시 쓸 필요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함수의 극대값을 구하는 것은 이 로그라는 이 함수의 극대값을 구하는 것과 동치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볼까요? 이 로그는 이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크면 클수록 로그도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진수가 극대를 가지면 로그도 극대를 갖게 돼요. 그래서 이 진수 부분에 해당되는 이 L이라는 이 함수의 극대값을 구하는 문제를 로그를 취한 이 함수의 극대값 구하는 문제로 바꿔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 얘는 기껏해야 알파 베타 없으니까 상수에 불과합니다. 얘는 상수예요. 알파 베타는 여기에 있습니다. 알파 베타는 여기에 있어요. 얘도 상수예요, 결국은. 자, 그렇다면 이 앞에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로그를 취한 것이 이 식 전체가 극대를 갖는다는 얘기는 요 보라색으로 동그라미 친 요 부분이 극수를 가지면 되죠.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럼 얘가 극수를 가지면 전체가 극대를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극대를 갖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이 부분, 실질적으로 알파 베타 들어있는 이 부분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이 시그마를 붙인 이 부분이 있죠. 자, 이 부분을 따로 이제 함수 F라 놓을까요? 알파 베타. 요걸 그냥 편해서 우리가 F라 표시해 보겠습니다.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의 전체 제곱이 얘가 극수를 가지면 돼요. 얘가 극수를 가지면 얘는 극대를 가질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실제로 얘가 극수를 갖는지도 확인해 봐야 돼요. 우선 임계점부터 찾아야죠. 이변수 함수예요. 자, 그래서 이제 델F가 이제 첫 번째 조건, 델F가 0이라는 조건을 이용해서 임계점부터 먼저 찾습니다. 자, 그러면은 F를 알파에 대해서 편묘하고 F를 베타에 대해서 편묘한 것이 델F의 모양이고요. 얘네들 각각 0이라 놓고 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연립방정식을 푸는 문제가 되죠. 이 식을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 합니다. 자, 그러면 합에 관한 미분은 각각의 미분할 것 같으니까 미분하면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의 자 전체 거듭조 앞에 내려가고요.
합성함수 안에 걸 또 미분합니다.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자, 이것이 F알파고 이것이 0이어야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F베타를 구합니다. 얘를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합니다. yi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xi의 제곱 편미분했죠. 2가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베타에 대해서 편미분하니까 마이너스 xi가 붙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i를 앞에다 쓸까요? 여기다. 여기다 써야겠군요. 자, 여기다 써야 됩니다. 자, 이제 왜냐하면 이 xi는 시그마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써야겠군요. 마이너스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데 xi는 바깥으로 나갈 수 없어서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퀄 0이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조금 더 변형하도록 하죠. 알파가 들어있는 부분, 베타가 들어있는 부분을 조금 더 변형해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식을 보면 이건 우변 0이니까 여기 마이너스는 다 약분해 버리면 되죠. 더 간단한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전개해서 표현한다면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yi 그리고 이렇게 하니까 요 알파는 시그마의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상수 나가버리고 결국은 알파를 n번 더한 것이니까 알파 n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베타는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버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가 돼서 이퀄 0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전개를 해야 돼요. 자,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yi가 됐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바깥으로 나갑니다.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자, 이렇게 전개하고 여기 xi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베타 상수니까 바깥으로 내보내고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그리고 xi에 전개하면 xi의 제곱 이퀄 0입니다. 이걸 동시에 다 만족하는 알파고 베타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걸 다 만족한 알파 베타를 찾기 위해서 식을 조금 더 변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얘네들을 우변을 이항을 하고 얘네들도 우변을 이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변을 이항하면은 n 알파라 쓸게요. n 알파 넘어가면은 자, 이제 넘어갔으니까 플러스 베타인데요. 베타를 뒤에다 쓸게요. 여기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요건 xi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넘어갔더니만 이제 등호의 반대편에는 시그마 yi가 있습니다. 여기가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yi가 있어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우변을 이하하면서 알파를 뒤쪽, 베타를 뒤쪽에다 써서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의 알파 그리고 여기도 베타 그리고 이렇게 쓰려고 해요. 여기는 xi의 제곱이네요. 자, 그리고 여기는 넘어갔으니까 이제 한쪽 편에는 이것만 남았습니다. i가 1부터 n까지예요. 자,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행렬방정식으로 바꾸기 위함이에요. 자, 이제 행렬방정식으로 바꾸면 알파 베타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쓸 수 있죠. i가 1부터 n까지 yi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yi 여기는 n 여기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하고 i가 1부터 n까지 xi 자, xi의 제곱이 같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바꾼 이유는 이 알파 베타를 찾기 위함이에요. 자, 델F가 0이 되는 이 델F가 0이 되는 점, 즉 임계점을 찾아야 되는데요. 보다시피 이렇게 시그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풀기가 어려워서 우린 여기다 크라마 공식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습니다. 크라마 공식에 의하여 자, 첫 번째, 두 번째잖아요. 이제 첫 번째 해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 알파의 모양은 계수행렬의 행렬식이죠. 자, 이 계수행렬의 행렬식 n 그리고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 그리고 여기는 시그마 i가 1부터 n까지 xi의 제곱분의 자, 분자는 자, 계수행렬에서 제1열의 원소를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다 얘를 대신 놓은 걸 말합니다. 자, 그러므로 제1열은 여기가 시그마 yi
그리고 시그마 xi, yi. 그냥 시그마로만 쓸게요. 얘를 여기다 대신 껴놓고 얘네들 그대로 씁니다. 여긴 시그마 xi의 제곱이에요. 자, 알파의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네들은 직접 사르스 방법으로 계산하죠.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요. n 시그마 xi의 제곱. 그냥 간단하게 시그마를 쓸게요. 이렇게 한 거에서 이렇게 한 걸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시그마 xi의 전체 제곱을 빼는 이런 모양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알파의 모양, 분모가 이렇게 생겼고요. 자, 분자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그래서 시그마 xi의 제곱 시그마 yi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요. 시그마 xi 그리고 시그마 xi yi가 됩니다. 알파의 모양은 이와 같이 됐습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베타를 구하는데요. 자, 베타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분모는 똑같습니다. 분모 똑같고요. 분자를 계산을 해야 되죠. 자, 이제 분자를 보겠습니다. 분자는 제1료는 그대로 씁니다. 여기가 n 시그마 xi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2열의 원소를 얘를 제거시키고 그 위치에 얘를 대신 끼워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시그마 yi예요. 시그마 yi 그리고 시그마 xi yi가 돼요. 분자만 먼저 계산해 볼게요. n 그리고 시그마 xi yi 마이너스 이렇게 곱한 값에서 이렇게 곱한 값 빼니까 시그마 xi하고 시그마 yi의 곱이에요. 그리고 분모는 똑같다고 했었잖아요. 분모는 이거 똑같아요. 얘랑 똑같으니까 이거 계산한 걸 여기다 그대로 쓰겠습니다. n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i의 전체 제곱 이런 모양입니다. 자, 이제 알파 베타 임계점을 찾았습니다. 임계점의 모양이 좀 복잡하죠. 워낙 식이 복잡하니까 이렇게 기호로만 표시하면 충분합니다. 자, 이런 모양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조금 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이 f 알파 베타가 극소가 되면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 로그를 붙인 것이 극대화 된다는 것을 확인했었잖아요. 여기 극대화시키는 알파 베타를 구하랬을 때 일단 알파 베타는 구한 거예요. 알파 베타를 구하긴 했는데 정말로 이 f 아까 여기다 썼다 지웠던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 요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우리 앞에서 f 알파 베타를 했었잖아요. 얘가 극소를 가져야 로그를 취한 것이 극대화되고 로그를 취한 것이 극대화되면 이 L이 극대화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를 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로 임계점에서 얘가 극소가 될까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극소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이 헤시안 행렬을 계산해야 됩니다. 헤시안 행렬을 계산하는데요. 얘가 바로 요 부분이 F알파, 요 부분이 F베타였었잖아요. 이 1개 편도함수하고 2개 편도함수들을 다, 이 1개 편도함수를 이용해서 2개 편도함수들을 다 구해야만 합니다. 얘가 F알파였거든요. 이게 첫 번째가 F알파, 얘가 F베타였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이제 F알파알파, F알파베타, F베타알파, F베타베타 4개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F알파알파를 계산합니다. 요 식을 요 마이너스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F알파알파를 계산하죠. 얘를 알파에 대해서 다시 편미분해 봅니다. 자, 얘를 알파에 대해서 편미분을 하면 나머지는 알파 없으니까 전부 다 상수 취급하니까 제로가 됐고요. 자, 이렇게 계산했을 때 나머지 이거 이런 말이거든요. 마이너스 시그마 yi 마이너스 알파 n 마이너스 베타 그리고 시그마 xi인데 여기 알파 없으니까 이거 미분하면 제로예요. 얘만 미분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전개한 거 알파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n이 나옵니다. 그래서 f 알파는 2n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f 알파 베타를 계산하죠. 자, 이제 여기 베타는 여기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2배 시그마 xi가 됩니다. 이번엔 f 베타 알파를 계산합니다. 자, 요 밑에 있는 걸 다 전개한 모양을 생각해 볼까요? 마이너스 2 시그마 yi 마이너스 플러스 2 알파 n 그 다음에 이렇게 계산하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2 베타 시그마 xi예요. 다 전개한 이거 뒤에 x가 하나 더 있었군요.
그러면은 다시 볼까요? 이거 전개하니까 xi, yi가 있었고요. 마이너스 플러스 2알파 시그마 xi였었네요. 뒤에 xi가 있었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2베타 시그마 xi의 제곱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f 베타의 모양인데요. 이것을 알파에 대해서만 편입을 하니까 2 시그마 xi가 나옵니다. 2 시그마 xi f 베타를 구합니다. 베타 여기 있죠. 2 시그마 xi의 제곱이에요. 자, 이제 이거이므로 우리는 여기다 바로 써볼게요. 자, 헤시안 행렬의 모양을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만 이런 모양으로 결정되네요. f 알파, 알파 베타, 베타 알파, 베타 베타인데요. 여기가 2n 2 시그마 xi, 여기도 2 시그마 xi, 여기는 2 시그마 xi의 제곱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 선도 주 소행렬식의 부호를 따질 겁니다. 얘 부호를 따져보고 또한 얘 부호를 따져서 자, 그래서 정말로 얘가 극소화 될까 하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극소화 된다는 걸 보이려면 얘도 다 양수가 나온다는 것을 보여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 지웁니다. 흐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단지 이제 식이 복잡할 뿐이에요. 식은 복잡해도 푸는 과정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이 문제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선도 주 소행렬식의 부호를 따져보겠습니다. 이건 2n이니까 양수예요. n은 여기 보다시피 자연수거든요. 자, 그래서 2n은 양수였고요. 그 다음에 이거 전체 h2의 행렬식은 곧 h의 행렬식 값과 같습니다. 자, 사라스 방법으로 계산하죠. 자, 이렇게 곱하니까 4n 시그마 xi의 제곱이고요. 4n 시그마 xi의 제곱, 이렇게 하니까 4 시그마 xi의 제곱이에요. 마이너스 4 시그마 xi의 제곱. 자, 이렇게 됩니다. 4가 공통이니까 묶어내면 4를 묶어내면은 n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i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군요. 자, 이런 모양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계산하기 좋게 주어진 식을 다시 변형을 해보려고 합니다. 식을 다시 변형하려고 하는데요. 위에 걸 지웁니다. 알파 베타를 구하랬으니까 알파 베타가 필요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에서 이제 이 헤시안 행렬에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h 프라임 h의 부호를 따져야 되는데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선도 주 소행렬식의 부호를 따져봄으로 해서 얘가 정말 극소를 갖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마저 보이고자 하는 것은 얘가 정말로 양수일까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자, 그걸 확인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다음 같은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x가 확률 변수라고 가정했을 때 x의 expectation은 이것은 평균이랍니다. 자, 얘를 평균이라 해요. expectation. 자, 두 번째, variance of x를 분산이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냥 variance of x를 이제 VARX라고 쓰기도 하고 줄여서 VX라고 쓰기도 하는데요. 자, 이때 VX는, 즉 분산은 다시 쓰면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다시 쓰면은 x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에서 x의 기대값의 전체 제곱을 빼는 것, 이것이 분산을 기대값을 이용해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x가 확률 변수일 때라고 되어 있잖아요. 확률 변수일 때 그럼 이 평균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양일까 하고 봤더니 평균 이 x는 바로 각각의 변수를 모두 다 더해요. 각각의 변수를 모두 다 더한 것을 그 총개수로 나눈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평균이에요. 그러면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볼까요?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은 이 x제곱의 기대값의 의미는 뭐냐면은, x제곱의 기대값의 의미는, 자, x 자료들을 다 더해서 개수를 나누라는 얘기예요. x제곱의 기대값은 x제곱의 자료를 다 더해서
그 개수로 나누라는 얘기니까 얘네들은 다시 쓰면 시그마 xi의 제곱을 n으로 나눈 거고요. 요거 기호평이 이거예요. 마이너스 여기는 자 이걸 놓고 제곱하니까 n의 제곱분에 그 다음에 이걸 제곱하는 거예요. 시그마 xi의 전체 제곱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죠. 얘네들을 n의 제곱으로 통분하려고 해요. 그럼 여기 분모 문제다 n이 하나 더 있어야 되죠.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i의 전체 제곱 이와 같이 돼요. 자 이게 바로 분산이고요. 분산은 항상 음이 아닌 값이에요. 0보다 크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잘 볼까요? n 시그마 여기 보세요. 이 모양을 보세요. n 시그마 xi의 제곱 마이너스 시그마 xi의 제곱은 요 n제곱의 분자 부분에 해당되잖아요. 여기를 n제곱으로 나누고 여기 n제곱이 없던 값을 나눴으니까 다시 곱하면은 형식적으로 쓰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이것은 4n의 제곱이 되고 이 중괄호 부분이 정확하게 분산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어진 자료에 아까도 얘기했죠. 이하면 통계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분산이 이렇게 되고요. 이 분산은 기대값을 이건 이제 이렇게도 되는데요. 기대값을 이용해서 표시한다면은 x 마이너스 이 평균을 x 바라 해볼게요. x 바의 제곱에 대한 기대값이에요. 이렇게도 돼요. 그래서 이 제곱 때문에 이거 항상 음이 나올 리가 없어요. 0보다 또는 크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분산이 계산해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분산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모든 자료가 평균하고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당연히 뭐 별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자료가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값은 항상 0이 아닌 값이에요. 양수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0보다 원래는 이제 크고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분산이 0이 되는 경우는 모든 자료가 한 점에 모여 있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따지지 않도록 하죠. 그래서 이제 자료가 흩어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렇게 본다면 variance of x 즉 분산은 항상 양수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보니까 H1이 양수죠. H2의 행렬식도 양수예요. 이 말은 곧 무슨 말이겠습니까? 극소값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약속된 것은 이제 극소값을 갖는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따라서 F 알파 베타는 분명히 극소값을 갖습니다. 어디서 극소값 갖냐면 아까 여기다 썼다 지웠던 알파 베타에서 극소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로그 NL 그리고 알파 베타는 당연히 극대값을 갖습니다. 따라서 이제 로그가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로그가 극대값을 갖는 경우는 곧 진수가 극대값을 갖는 부분과 같아요. 그래서 그 점에서 아까 여기다 연립방정식 풀었던 알파 베타에서 얘는 극대값을 갖는 게 맞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극대화시키는 것을 확인했고요. 또한 그때 알파 베타가 구해졌습니다. 자, 풀이 과정은 좀 길고 복잡했었습니다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본다면 이 문제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거 통계학에서 다뤄지는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통계학에서도 극대극소를 다루는 문제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시험에 내기 좋죠. 통계 분야랑 경제 분야가 혼합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경제수학 분야랑 통계 분야가 혼합되어 있고요. 사실 이제 여기 경제수학 분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경제수학 안에서 배우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다변수 함수의 미분적 분학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여러 주제들이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시험 주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학교 시험에도 곧잘 냅니다. 그래서 이 문제 뜻 잘 이해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는 2차 필요조건, 2차 충분조건 등에 대해서 공부했었는데요. 자, 이제 이어지는 절에서는 1차 필요 충분조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